아버님이 고창 선운사, 거기도 좀 계시고, 고창 문수사 주지스님으로 계시고, 아버님이 그 조그마한 교전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펼쳐 보니까 예. 첫 장에 그 이론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 있고, 네. 불법을 네. 시대와 대중화 생활한 종교다. 네. 좌선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네. 가스로, 연탄가스로 아이고. 집사람이나 애들이 다 그냥 혼절해서 정신이 없어져 버렸더라니까요. 아이고. 자선을 나가는 바람에 거기서 잤으면 죽었죠. 다 그렇죠. 죽어버렸죠. 이제 이론상 서문을 네. 또 이제 한글로 알기 쉽게 좀 풀이한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불교 네. 모든 그 교리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도님들이 알기 쉽게 내가 풀어서 책을 내야 되겠다. 이런 진리는 말과 글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고, 원불교 회상에 와서 미진하지만 여기 와서 공부길을 발견하고 이렇게 됐다. 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네. 더 보온을 하고 갈까.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반세기 동안 정말 수겁에 지중한 인연으로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전무 출신으로서 기관과 그리고 원광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전무 출신으로서 봉직해 오신 관산 서광원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에서는 관사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관사님은 아주 불가와 굉장히 지중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원불교와 만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아버님이 고창 선운사, 거기도 좀 계시고, 고창 문수사 주지스님으로 계시고, 나중에는 아버님이 스님이셨어요? 전주 삼경사 또 스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그 절에 가서 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원불교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그 동산 수도원의 옆에 양정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던 양선지행 선생님이 고창 동아일보 지국장 따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고창에 오셔가지고, 고창에서는 문수사가 제일 크고 좋은 절이거든요. 근데 거기 오셔서 단식 기도를 하셨대요. 거기 보면 그 돌로 이렇게 집같이 된 그런 굴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아버님께 그 떠나시면서 원불교 교전을 하나 드렸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을 그 원불교 중앙총부를 이렇게 구경시켜 드렸더래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동대 불교과를 가려고, 스님 되기 위해서 동대 불교과를 가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조그마한 교전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펼쳐 보니까 첫 장에 그 이론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 있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불법시생활 생활시 불법, 동경일려 영육상전, 이렇게 표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불교 그 핵심 사상이고 혁신 불교 내용이더라고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이것이 불법시생활 생활시 불법. 그리고 이제 교전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원불교는 불교를 혁신한 종교구나. 그래서 그냥 원불교학과를 무조건 시험으로 와버리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사실 원불교를 접한 게 그 대학을 진학할 그런 시기에 원불교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늦게 만나셨는데 그냥 그걸 보자마자 이렇게 전무 출신을 하실 그런 마음이 또 나셨나 봐요. 근데 스님이 하려다가 그러니까 그 혁신불교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원불교와 또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접해온 그런 정서와 문화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출가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관사님 같은 경우 정말 특별하셨던 것 같은데 입학 과정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무조건 이제 원불교학과 시험 보러 오니까 그때 송천은 교수님이 교학과장을 하셨는데
저를 이렇게 이제 면접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렇게 성적을 보시고는 성적은 좋은데 그 불교 혁신불교로 온 모양인데 예. 여기는 불교하고는 다르다. 예. 그러니까 간사 근무를 해가지고 예. 수계농원에 가서 간사 근무를 예. 해가지고 3년간 네. 일을 하고 오면 공비생으로 네. 이렇게 다닐 수 있다 그러셔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군인 가게 되는데요. 네. 그랬더니 그러시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바로 공부를 하겠다 하니까 네. 난색을 표하셔요. 예. 그러면 자네는 혁신불교로 오고 한 줄 알고 온 모양인데 네. 원불교는 불교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1년간 전액 그 등록금을 다 사비로 내고 예. 그 밖에서 다니다가 예. 이제 그때도 1년 지난 후에도 마음에 들면 원불교학원을 계속 다니고 그러면 동국대학교로 전학을 가거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처음에는 바로 이제 원불교학과에 바로 들어오신 게 아니고 사비로 바깥에서 이렇게 그냥 공부만 하신 그런 과정이셨어요? 저는 입교도 안 오고 그러니까. 교무하려면 네. 교무님 추천서도 있고 보증인도 있고 교당에 그렇죠. 다닌 실적도 있고 정교 과정으로 하면 간사 과정도 거쳐야 되는 거고 그것이 없으니까 네. 이제 밖에서 그 일이 시내 동아일보가 있었어요. 거기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신문 파리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기숙사도 못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또 신문 파리로 가는데 일산 양은영 교무님이 있었어요. 저 1년 선배인데 그 양반이 저를 오라거더니 그 기숙사도 이렇게 안내해주고 선생님들한테 인사소개도 해주고 사감님이 진산 한정원 종사님이셨는데 그때 그거를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그 형님이 그냥 안내도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다니다가 진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고창 가가지고 제가 방학 동안에는 또 고창 또 가고 그랬어요. 방학 동안에 그 옥타원 최유건 교무님이 고창 교무님으로 계셨는데 거기 가서 보증을 받으라 해서 가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정식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셨어요. 학창 시절에 이제 원불교학과를 다니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요. 그 기숙사에 들어오면 감상담을 하라고 하잖아요. 출가 동기가 감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감상담을 불교에 와가지고 겁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하냐면 제가 4년 안에 견성을 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박장대소를 했는데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불교 그 원효 스님 그 소설을 그렇게 보면은 원효 스님 당나라에 그 불경을 구하러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다 무덤에서 그 해골 저녁에 캄캄한 밤에 잠자리를 찾아 들어가는데 그냥 그런 집에 들어가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그 족바 같은 데 있는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 죽은 해골 바가지에 고인 물이고 고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냥 구토가 나오고 거기서 돌을 깨쳐버리셨잖아요. 어제 저녁에 물은 그렇게 감로수로 맛있었는데 이 눈을 뜨고 보니까 어제 감로수는 간 곳이 없고 구토와 그냥 그렇게 이건 뭐인가 그것을 깨달으셨다는 것을 그때도 어렴풋이 제가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효대사가 일체 유심조, 심해무별법, 삼계 유일심이라 그런 개성을 남기셨거든요. 일체가 다 마음을 짓는 바요. 마음 밖에 법이 없고 삼계가 다 유일심, 마음 조화로 건설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소설을 읽고 제가 그것을 저도 아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견성을 할 것 같다고 해놓으니까 말이 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견성을 할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을 많이 하면은 견성을 하냐? 그래서 선도 그냥
밤새워 해봤고 네네. 또 견성을 하려면 불교는 화두 공안을 들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또 의두 요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 공부할 때 그 성립법문 하신다고 하면 네. 제가 거기는 다 찾아갔어요. 숭산종사님이 성립법문을 하신다면 거기 쫓아가지. 승산 양재승 종사님이 성립법문을 한다면 네. 거기를 쫓아가지. 양산 종사님이 성립법문을 거기를 쫓아가지. 성립법문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네. 이현도 법사님 책이라든지 성리에 관한 책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견성을 할까? 그 방면에 제가 가진 애를 썼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관련 책도 많이 보고 저는 대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책을 저만치 읽은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교에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그냥 책을 그렇게 제일로 많이 대출 많이 했다 그럴 정도로 책을 많이 빌려다 봤어요. 네. 예, 그리고 대학교 때 그 외국어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1어반 들어가가지고 외국어 지금 외국어 모르면 그 교화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어반도 좀 들어갈 것을 그때 그 기숙사 내에서 같이 모임 공부를 하셨어요? 예, 모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때 같이 하는데 일단 양은용 그분이 일어를 가르쳤거든요. 일어반. 네, 네, 네. 그리고 또 영어는 또 영어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과 활동. 그리고 이제 그 서클 활동. 예, 그런 거지.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서클 활동도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외국어 반도 있지만은 서클 활동 이제 글씨 쓰는 것이라든지 한문도 좀 불경이라든지 원불교 교서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네. 한문을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문말 강사님이 계셨었는데 네, 어떤 그냥 어른들을 모시고 그러셨어요? 그 가서 이제 그 몇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한문을 배우고 그랬었어요. 찾아뵙고 이렇게 공부하는 찾아뵙고, 형태로 그렇게도 하셨네요. 그리고 또 어른들한테 그 문답 감정이 있지 않요. 그 어렵고 뭐하고 그러면 스승님들을 찾아가요. 그래야 공부가 깊어지고 스승님들을 모시지 않으면요 독불장군 돼가지고 그 졸업을 하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자기 견해에 집착해 가지고 빠져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승님들을 그 많이 찾아다니고 제가 그 불교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또 그 불교에서 온 양반들 예, 그 양반들 찾아다니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여하튼 학창 시절이요. 다양하게 활동도 많이 하셨네요. 예, 그렇게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네. 이제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문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종교가 다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물론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와서 교학과 와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뭐가 어떤 배울 점이 있고 뭔가 이렇게 나름의 그래도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원불교학교 공부를 해보니까요. 원불교는 그 불법을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한 종교다. 그리고 불교를 그 새롭게 그래서 통불교다, 종파불교가 아니라 통불교다. 그것을 깨달았고 또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사상이 유불선 3교가 합해져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기독교 사상, 성가, 찬송 이렇게 부르듯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통종교다. 그래서 원불교는 불법을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한 종교고 불법교 한 종파가 아닌 통불교, 대승불교 그리고 통종교 모든 종교 이념과 사상이 합해인 그 종교 이념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좋게 생각하고 내가 잘 왔다. 원불교를 잘 왔다.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불가 인연이시긴 하신데 현재 지금 관사님 가족들은 보면 다 이제 일원 가정이 되셨어요. 원불교를 신앙하고. 제가 원불교로 오는 계기가 돼가지고 동생이 그때 제가 전주교당
이 교무 및 사무장으로 할 때인데 네. 전고를 다니면서 아버지 계시는 데 절에서 전고를 다니면서 교동교당을 나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무 출신을 해가지고 동생이 오히려 저보다 교화를 더 잘한다니까요. 그 서울 대치교당도 있었고 통영교당도 있었고 지금 함락교당 주임교무로 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동생 아들 서광덕 교무님. 예, 서광덕. 네. 그리고 이제 예. 그 동생 큰아들 예. 서양준이 네. 제 조카죠. 네. 전무 출신을 하고. 그 원여고 법당 교무로 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재수 씨가 또 그 정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전부 이런 가족이 됐어요. 네. 예. 네, 이번에는 이제 관사님께서 어물교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예. 현장 교화로 이제 나가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졸업 바로 이후에 이제 공익부 예. 처음 주사를 거쳐서 예. 다음에 이제 전주교당에 발령을 받으셨네요. 예. 교화 현장에 처음 나가니까 어떠셨어요? 예. 제 군에 갔다 와서 ROTC로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와서 공익부에서 3년 해타원 오희선 종사님을 모시고 오희원. 예, 오희원 종사님을 예. 모시고 살다가 예. 이제 그 제가 교화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주교당 네. 사무장 그때 사무장이 첫 번에 생길 때였어요. 사무장 및 교무로 나갔거든요. 네. 30대에 교무로 나가니까 아주 즐겁고 신바람이 났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청소년들하고 많이 만날 때잖아요. 예, 예. 교화 활동도 좀 활발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때 교화 상황은 또 예. 어떠셨어요? 그때 그 여러 가지 사무장이 교당 청년회도 맡고 일반 교구 합동법회 뭐 성지순례 교구 활동을 주로 많이 할 때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전주교당에서 제일로 기억에 남는 것은 네. 교리학교를 했었거든요. 예, 교리학교를 했는데 전주교당에서 많은 그 교도님들이 참석했어요. 남자 일반 교도님들께서 예, 일반 교도님, 거예요? 남자 네. 교도님이 20분, 여자 교도님이 30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감님하고 저고 그 교리학교를 진행했었는데 제가 그 자신이 있어갖고 열심히 좀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다른 교구에서도 많이 교리학교 그런 붐이 불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중앙총부에 나와서 교도님들 그 시험을 한 번씩 봤어요. 예,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전국에서 1등 먹었다니까요. 성적이 그래요? 좋아서 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좀 심도 깊게 교리를 예. 교도님들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때 마련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러셨군요. 그 연합부패라든지 성교순례라든지 네. 그 이런 것들을 많이 오고 교도소 법회도 보고 대학생 전북대학교 교우회 지도도 오고 하여튼 활동을 그때 제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 전주하면 연화촌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려다 보면 네. 나름의 그래도 아유 이렇게 학생이나 청년이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접하면서 교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뭐 이렇게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청년 학생들은요. 네. 그 청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더라니까요. 네. 그 사람들은 영화도 좋아하고 등산 가기도 좋아하고 네. 체육대회 그런 걸 좋아하고 뭐 그냥 단체 뭐 게임도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는데 지금 연화촌은요 유명해요. 그 청년의 학생회 중에서 전무 출신이 2명이 나왔다니까요. 저 할 때 그 학생회원이 그래요? 전성민 교무고 이분도 예. 교무님이 그 전무 출신을 했고 또 정무도 한 분 나오고 정토 전무 출신 부인 네, 그런 네. 사람도 3명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관사님 계실 때 상당히 학생 보람되고 출신들이 좋더라니까요. 네. 또 전주교당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으셔요? 그건요. 그 교도 회장님이 연산 성재의원 원장님이셨는데 네. 제가 설교하면 그걸 아주 좋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제 설교 끝나고 나면 남자 교도님들을 싹 그 네. 식당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밥을 내시고 또 거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방에 가가지고 차를 자시고 얘기하고 예. 저보고 또 뭐 얘기도 하라고 하시고 나중에는 그 교도님들 남자 교도님들한테
그 남자 교무 용돈을 좀 대주자. 그래가지고 십시일반으로 걷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3만 원을 받아봤거든요. 지금 3만 원은 조그만 돈인데 그때 남자 교무들 봉급이 15,000원씩이었어요. 그리고 교조원장님도 25,000원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3만 원 받으니까 예, 그 너무나 특별히 이제 교도님들께서 그렇게 더 이렇게 교화를 위해서 교무님께 마음을 써주신 케이스시네요. 예, 그랬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전주교당 교화를 하신 이후에 다음으로는 또 어디로 발령을 받으셨나요? 예, 제가 전주교당 있다가요. 네. 그 충북 문학과장으로 오게 되었어요. 네. 근데 문학과장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그 교동교당에 그때 교무부장님으로 계셨던 것 같은데 좌산 이광정 부장님이 그리 오시고 거기 교동에 각산 신도영 종사님이 그리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정화 법사님이 교동 교감님으로 계셨는데 그 세 분들께 제가 인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새 어른들이 다 말을 하시는데 신선 같으시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거기서 받들고 배웁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끝나서 제가 좌산 그 부장님께 가만히 가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번 모시고 살고 싶으니까 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어른이 문화부장님으로 되시면서 저를 과장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문학과장으로 그렇게 가게 가시게 된 되었어요. 거군요. 예. 그 이제 문화부에서 문학과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때 그 좌산 상사님이 만드시라 해서 문화가 원불교 문화가 정착이 안 돼가지고 이 문화 핸드북도 그 어른이 만드셨거든요. 문화 그래서 핸드북이요? 문화 기반을 여러 가지로 다 여기다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른이 그때부터 군종하고 그 방송국 설립을 원불교 교세가 약해가지고 군회가 그 원불교 신도가 없어가지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재정이 약해서 방송국 추진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어른이 그것을 하시려고 그냥 염려불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른은 아침 조회 때 나오시면 할 일을 이렇게 적어갖고 나오셔서 지시를 하셔요. 그러면 그걸 다 하려면 그냥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일을 생각하면 그 어른이 허락해서 한 일을 생각하면 그 초기 교서라든지 자료를 모아라. 그래가지고 그 요새는 기록 보존소가 저 반백리 기념관 3층에 고대진 교무님이 아주 서원을 세워서 잘 해놨더라고요. 그때 그 시작했었거든요. 초기 문서, 자료, 뭐 교서 다 모아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고 또 총부 소개 슬라이드를 제작해 가지고 지방에 가서 방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기 교서 전시회를 판넬로 있을 때 전시도 오고 그 선지님들 어른님들 그 성리법회라든지 법회 하시면 제가 그 비디오 카메라를 메고 가서 다 촬영해서 비디오로 보존하고 그리고 총부에 외부인이 오시면 그 소개도 하고 그게 문화부에서 일이 참 많이 썼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일을 많이 시키시는가 정신없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또 좌산 상사님을 또 3년간 모시면서 많은 또 배움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 어른한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그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그 돈이 없잖아요. 등록금이.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는 등록금을 그 30만 원씩 3번을 내주시더라니까요. 그 어른이 그런 말을 하지 마라 해서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한번 처음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을 나오게 되는데 그 어른은 보면 그냥 사가 없으셔요. 정남으로 사셔가지고 치공무사한 그 공신만 있으셔가지고 뭔 일인가 교단을 위해서 해놔야 되겠다. 그것이 그냥 아주 강하시고 또 초지일관의 정성심 방송국을 그때 30년부터 끝에까지 기어코 일어나셨다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앞을 보는 예견이 계시겠더라고요. 앞으로 교화는 문화교화, 방송교화, 매스컴교화를 해야 한다. 그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직원들을 그렇게 그냥 친동생들처럼 다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그 어른은 또 그 교무님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전화로 상담을 하셔가지고 다 도와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어른 제가 놀라는 것은 어른을 받드는 정성심. 네. 대산 종부사님한테 배우러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안 가셔요. 그 어른이 좋아하실 그 생선을 사고 가신다든지 뭐 건강에 좋으시다는 것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가지고 가시고 또 종로 교감으로 계실 때 제가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 좌산 그 대산 종부사님 법문을 책상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네. 연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을 받드는 도가 참 지극것이다. 제가 그것을 많이 받들고 그 좌산 그 상사님 은혜로 네. 제가 그냥 문화부에서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문화부에서 근무하신 이후에 또 그 네. 총무부로 또 이동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그때 네. 문화부에서 3년 근무하다가요. 네. 이제 또 나중에 그 지금 경산 종무사님 네. 총무부장 하실 때 제가 총무과장을 2년을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그때는 그 제가 그 그냥 그 총무부에 일도 많고 회의도 많고 네.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했어요. 네. 어린애 셋은 있는데 용금 그 2만 원 그 정도 갖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제가 그 총무과장 하니까 네. 아침 자선 시간 때 총부 직원 선생님들 자선 몇 분이나 나오시고 누가 나오시는가 그걸 제가 점검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선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네. 아 가스로 연탄 가스로 아이고. 집사람이나 애들이 다 그냥 혼절해서 정신이 없어져 버렸더라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그 총부 앞에 민생약국에 가가지고 네. 그냥 살려더라고 막 해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약도 어떻게 조금 사가지고 김치국 먹여서 제가 가족을 살렸거든요. 근데 제가 총부로 자선을 나가는 바람에 그 거기서 다 잤으면 죽었죠. 다 그렇죠. 죽어버렸죠. 어이구. 근데 갔다 와서 네, 가족을 그걸 다 발견하고 살렸어요. 세상에 예.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총무과장하다 네. 아팠어요. 새마을 연수원에 들어갔었는데 네네. 그때는 새마을 연수가 지도자들, 사회 네네. 지도자들을 네네. 그 훈련시키는 기관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총부 대표로 교화부장 전산 네. 김주원 교무님하고 저하고 총무과장 저하고 둘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연수 받다가 네. 그 밖에서 이러다가 빈혈로 쓰러져 버렸어요. 누구에게나 삶의 고비가 이제 찾아오는데 네. 특히나 이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이 서원을 이제 이루어가면서도 많은 고비들을 겪게 되는데 네. 특히 이제 관사님 같은 경우는 건강에 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네. 한번 큰 어려움을 이제 또 이겨내는 그런 그 인생의 큰 네.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네. 잠시 좀 쉬셨다가 네. 다시 이제 그 들어오시게 된 그 힘이 된 예. 분이 바로 대산종사님이라고 들었어요. 예, 예. 그래. 예, 어떻게 해서 또 예. 그런 그 예. 스승님의 예. 또 인연을 찾아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근무를 하고 싶다 보니까 네. 교정장님께 상서를 올렸더니 네. 더 쉬래요. 그런데 저는 그 건강이 좋아져서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산 종고사님께 가서 인사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래서 삼봉원을 찾아 배웠거든요. 네. 그랬더니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대산 종고사님께서 잘 왔다. 내 밑에서 좀 있어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데요. 저는 그 어른 손을 잡는 순간 그냥 그렇게 그냥 전기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따뜻하고 큰 손이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데 그냥 마음이 푸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황홀하더라고요. 네. 그냥 편안해지면서. 네. 그래서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른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어른이 그러시요. 교도님들이 오면은 그때 신도안에서 그 계룡산 신도안에서 있다가 이제 삼봉으로 예, 예. 옮겨왔거든요. 예. 이제 옮겨온 그 얘기를 네가 교도님들한테 먼저 하고 교도님들과 같이 심고를 네가 주관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런 또 책임을 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2년 저 2달 동안 쉬시는, 예. 시작 거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가 제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교도님들이 나이 먹은 노인들이 오신단다. 네. 그러니까 그냥 집행이를 한 100개쯤 만들어 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이를 100개를 만들라니까 뒷산에 가서 그냥 딱 갖고 가서 열심히 네. 만들었던 생각이 나고 또 어느 날은 그러셔요. 서울이나 부산 교도님들이 오신단다. 한 100여 명 오시는데 네. 내가 그 교도님들하고 삼동원하고 인연을 맺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네가 삼동원 이 군에서 네. 그때 그 산에 돌이 좀 반짝반짝하고 이쁜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돌을 네, 좀 네. 한 100여 개 와놔라 그러시요. 근데 저 이렇게 헐라니까 네. 도저히 그것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떼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동네 애들을 불러가지고 아. 사탕하고 엿을 사주면서 네. 너희들이 봐서 이쁘고 좋은 돌 아. 하나씩 가져오면 가져오면. 내가 이 사탕하고 엿하고 바꾸자. 네. 그랬다니까 좋다고 애들이 가서 그냥 산에 가서 이것저것 갔다 와서 신발장에다 이렇게 쭉 진열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교도님들 그 집행인을 짓고 이제 갔다 오시면서 종무사님께서 이 삼동과 인연을 교도님 맺으시라고 네. 여기 돌을 여기 군에 있는 거 갖다 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하니까 다 좋다고 그 어른들이 교도님들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저거 또 이렇게 겨울이었어요. 아. 들어오는 길이 그 얼음이 얼고 네, 또 네. 이것이 녹으면 그냥 좀 흙탕물이 예, 튀어요. 예. 그러니까 또 그러시더라고. 길을 좀 좋게 해놔라. 예. 아 그러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돈을 들여서 모래를 깐다든지 자갈을 이렇게 사다가 뿌려야 이렇게 좋겠는데 네. 그 돈 말씀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길만 좋게 해놓으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이제 자선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묘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자선 바로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 간사들 몇 사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겨울이라 네. 그냥 그 물 그런 것이 다 얼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언 것을 가지고 그 고인 뿔대라든지 물들을, 예, 이렇게 그냥 하는 쇠 이렇게 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얼음을 확 치면 일어나버려요. 그러면 그 주위다가 버리고 길을 이제 꽃갱이나 이제 뜰장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네네. 골라놓았더니 언제 지나가시면 보시면서 잘했다. 이렇게 머리를 써서. 칭찬해 주셔서 그렇게 좋았어요. 네. 그 어르신 모시고 살 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예. 그 대산종사님을 모시면서 이제 네. 많은 법인문답을 또 예. 나누셨을 것 같아요. 예. 훈증받았던 그런 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때 이제 조목사님만 모시고 단둘이 이렇게 산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가시다가 너는 엄불교에서 무엇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질문하셔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우수한 인재를 많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급하고 그런 인재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 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보고를 드리니까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냐?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고 그냥 봉급을 좀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야, 교무들이 교도님들한테 존경받는 것은 봉급을 안 받는 것이다. 그리고 봉급을 성직자라도 많이 주면 타락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성직자들이 얼마나 받는지 한번 알아봐라.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기관이 확립되면은 그 교무들 자녀들을 그 장학생으로 길러주고 네. 예, 정토들을 기관에 해가지고 교무들을 돕도록 하려고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그 총무과장이나 젊은 사람들 여론을 하나 반영했어요. 뭐냐면 네. 지금 법의 사정을 네. 너무나 후하게 했으니까 네. 젊은이들이 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시더라니까요. 종사님께서 네. 아 지금 100년대 안에 들은 어른들은 교단은 창립주시다. 근데 가문에서도 조상을 이렇게 받듯이 네. 엄물고 창립 유공인들은 받들어 드려야 빛이 나고 너희들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0
100년 들어온 분들은 그 이런 선진님들은 내가 사정을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좀 창인 유공인들은 후하게 해야 되고 너희들 때는 엄격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른이 그러시더라니까요. 나는 그냥 대종사님이 원불교 회상 천불만성이 난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런 부처님들이 많은 데서 누워 있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에는 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예. 그 대산종사님을 모시면서 잊지 못할 또 사건이 있으셨다면서요. 예. 어느 날이요. 대산 종무사님께서 무슨 일로 여하튼 방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종무사님 방은 어떻게 청소는 해드렸어도 또 하나 방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계시니까 가만히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법문 하시고 하는 책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법문 써놓으신 것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종부사님이 제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도둑질에 다 들킨 사람 같이로 어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종부사님께서 편안한 얼굴로 아니 봐도 된다. 더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가 그냥 그렇게 잊혀지지 않고 그렇게 다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은 그냥 혼내신다든지 하실 텐데 그런 표정이 아무런 없으시고 그냥 자녀같이 이렇게 살펴주시니까 하시고. 그렇게 감사하고 지금도 그 생각이 꼭 나요. 정말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또 대산종사님께서 그렇게 끌어주시고 또 이제 은혜를 잊지 못하시겠어요.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총무 일이 바쁘니까 네가 가서 총무과장을 더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상사님께 올리는 나이키 신발이 있어요. 그때는 처음엔 나이키 신발이 나왔던 신발인데 그것을 저를 하나를 주시고 한 달 봉급 2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고 좋은지 그 신발을요 신고 또 신고 해서 10년을 신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 제가 그 어른이 가서 총무과장 더 해라 이렇게 안 하셨으면 아마 그 뭐를 못 했을 거예요. 교무 생활을 못 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가 감사한지 대산종사님 성탑 그 봉건할 때요. 제가 성금을 좀 올린 일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어요. 새 삶을 주신 은혜라고 해가지고 제가 신문에다도 엄불교 신문에다도 기고 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관사님께서는 원광대학교에서 23년간 근무를 하셨어요. 학교 근무하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 좀 특별한 또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근무하는 과정과 또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대학으로 가게 된 것은요. 교무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있는 도반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생활이 어려움을 좀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따뜻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숭산 박길신 총장님께 그분들이 가서 총무과장 서광원 교무가 생활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좀 대학으로 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던가 봐요. 이제 총장님께서 그러면 오락해라. 그리고 이력서를 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총장님께서 저 이력서를 내라고 한다고 해서 갖다 비서실에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 비서실장이 그러더라고요. 총장님이 직원 이력서 받기는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들도 이력서도 교무처에서 다 접수하거든요. 그리고 총장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바로 과장을 시키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왜 총장님이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대학 4학년 때였어요. 이렇게 이제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좌선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소나무나 총구 그 나무들이 존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무에 꺾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성탑 앞에 그 소나무 정일품송
네. 그걸 만일 그 눈에 가지가 꺾이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자선을 포기하고 안 나가고 긴 장대로 가지고 그 눈을 틀었어요. 그리고 그 성탑 정산조사님 성탑 나무들 이렇게 막 틀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서광이가 공심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수덕회 업무를 봤는데 총장님께 결제할 일이 있었어요. 이게 몇 번 이렇게 들어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때 좋게 생각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를 과장을 시키라 이렇게 하셨는데, 대학에서 10여 년 근무한 저 교무님들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총부에서 과장으로 오면 되었어요. 그래서 반대해가지고 창구직원부터 시작했어요. 제일 이제 아래에서 차근차근 어떤 일들을 또 이제 대학에서 하셨었나요? 해가지고 제가 보직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그 장학과장도 오고 학적과장도 오고 교학대 그 교학팀장도 오고 생활과학대 팀장도 오고 한의대 교학과장도 오고 그 이제 정년을 무료는 삼업대 교학팀장을 하다가 여러 가지 보직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제 원광대학교 근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교리학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무 출신으로서는 또 이제 교화도 하게 되잖아요. 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셨는지. 저는 우리 원광대학교 교리학교 이미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법당 건물을 그 좋게 하나 상징 건물로 했으면 좋고 이런 상징탑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불교 관객이 되니까 동국대학교로 가서 이제 그 사진을 찍어 왔어요. 동국대학교는 교내 사찰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호키리 상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징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그냥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때 그 대학 교화가 가장 활발하게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송천은 그 전 총장님이 법당 교감님으로 계실 때 그때 교화가 참 잘 됐었거든요. 1년에 그 1000명 입교시킨 분도 있어요. 규산 그 권도 대봉도님이 학생과장으로 있었는데 1년에 1000명도 했다니까요. 그리고 사범대 박순호 교수님이 500명, 600명도 입교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입교 그때 그냥 그 전성기였고, 교화가 그 교감님이 선방을 운영하고 그냥 선무용도 하고 이렇게 예술인들 발표도 하고 그래서 아주 활성화 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그 대학에다 그 건의하고 이뤄놓은 것이라면 그 우리 원광대학교가요 5월 철쭉제면 그냥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봉황 호수 벚꽃 그다음 수목림 그냥 그 산책로 뭐 그래서 봄이면 상춘객들이 많이 오고 결혼은 신혼 부부들이 그리 사진 찍으러 본관 앞에서 사진 찍으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차가 교내가 많아요. 그리고 복잡해. 근데 동국대학교 가보니까 다른 대학 가보니까 그 주차 시절이 있어갖고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주차도 많이 안 되고 이제 그거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을 한번 거리드렸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건의를 하셨군요. 그 원광대학교에서 이제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또 많은 또 총장님들을 모셨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총장님들은 또 교단에 정말 또 큰 어른들이셨잖아요. 그 어른들을 모시고 가까이서 모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복이 참 많더라고요. 처음에 총부에서도 공익부에 있을 때도 해타원 그 호의원 총사님 모시고 다음에 그 좌산 상사님을 문화부장님으로 모시고 경산 정보사님을 총무과장에 있을 때 모시고 그래서 살았거든요. 근데 대학에 오니까 숭산 박길진 총장님을 그 어른을 모시고 문산 김삼용 총장님을 모시고 융산 송천은 총장님을 모셨는데요. 그 살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 초대 총장 박길진 총장님은요. 얼마나 제가 만일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 학교 교학대학 다닐 때도 그 어른이 그 대종경 강의를 문산 김삼용 그때 교무처장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고 나면 끝에 보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장 인상적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결제를 들어가잖아요. 결제판을 들고 총장실로 들어가면 저 뒤에 이렇게 총장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흰 이렇게 옷을 입으시고는 더워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트는데 다른 사람들은 총장실은 그걸 안 트시고 큰 부채를 가지고 눈을 감고 이렇게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멋져 보이시는지 그러시고 그거는 또 이제 근무 시간 끝나도 학교를 이렇게 둘러보셔요. 한 바퀴씩 둘러보시고 또 댁에 가셔도 사가에 안 계시고 총구 위에 그 조그마한 방 거가 또 계셨거든요. 그리고 총장님께서 얼마나 공사가 분명하신가 그 사모님 계시잖아요. 근데 총장님 차를 타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문산 총장님은 그 형님의 아산 그 총사님하고 같이 학교를 다 이루셨어요. 학교를 그 아름다운 평지조산이라고 원광대학교가 가장 그 전국에서 학교 환경이 조경이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 어른들이 다 그냥 만드시고 가꾸시고 문산 총장님 있을 때는 그냥 그 명문대학 호남의 명문사학으로 이렇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은 그 저를 결혼식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을 많이 모시고 존경하고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어른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그 어른한테 올린 헌시가 하나 있어요. 헌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이셨다 그것을 좀 아실 것 같아요. 문산 스승님께 올린 헌시. 생불님 대종사님 한바구음에 한평생 그 감격을 품고 사셨네. 원불교 회상 위에 바친 한평생 온 세상 이런데도 두루 펴셨네. 세상 제가출과 북돋아 주신 성지그 사표 되신 문산 스승님 세상 다시 오서 구원하소서. 미륵불 대도정법 높이 받들고 원광대 창에부터 기초를 닦아 세계의 명문대로 만드시었네. 일생을 회상 위에 헌신하셨네. 세상 모든 고비 해결하시고 상합탑 일구어론 문산 스승님 영원한 우리 회상 등불 되셨네. 제가 이 헌시를 바쳤다니까요. 그리고 그 또 융산 총장님을 모셨거든요. 그 어른은 아주 사가 없으신 어른이요. 그래가지고 교수 그 초빙하고 할 때 보시면요. 가장 그 분야의 지자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원광대학교에 그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게 되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력 본위로. 그리고 재정을 건전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대학 교화를 가장 활성화시키신 어른이거든요. 지금도 원로원에서 가끔 만나고 제가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